비저온 오염원은 홍수, 비 왔을 때 오염원으로 주목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폐수장을 설치해서 제어가 가능한 게 저오염원, 그 다음에 제어가 불가능한 게 우리가 비저오염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 두 개는 구분되죠? 해낼 수 있을 거야.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참조해서 보시면 되고요. 폐수의 성상에서도 이제 한번 구분해 보면 뭐 가정하수가 있고 공정 폐수가 있고 축산 폐수가 있고 분뇨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보셔야 될 것은 분뇨죠. 분뇨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고. 먼저 이제 한번 우리가 나중에 가정하수라든가 공정 폐수 한번 보시면, 가정하수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를 말하는 건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세제를 이용하잖아. 맞죠? 우리 비누 같은 거, 다 세제를 이용하는데, 비누에는 뭐가 많이 함유되어 있대요? 인이나 우리가 질소 같은 영양, 우리가 앞으로 보면 인은 P라고 나타내고 질소를 우리가 N이라고 나타내잖아요. 얘네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앞으로 영양염류라고 얘기합니다. 영양염류. 얘네들이 뭐가 얘네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얘가 조류가 좋아요. 조류가 얘네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수계에 들어가면 조류가 원성해요. 조류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조류가 발생했다. 우리가 나쁜 거죠. 왜? 여러분들 조류가요, C가 5개, H가 8개, NO2가 있는, 이거 우리가 봤던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예? 우리가 이거 두 가지 구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거 뭐냐, C가 5개, H가 7개, NO2. 얘는 뭐예요? 호기성 박테리아의 화학식이고, 얘는 조류의 화학식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개념적으로 여러분들 하나 알고 계시는 게 뭐냐면, 무기물하고 유기물하고 여러분들 구분돼요? 무기물, 유기물? 여러분들 무기물. 우리가 먼저 유기물이 있고 무기물이 있거든요. 먼저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유기물은 우리 눈으로 봤었을 때 썩는 게 유기물이라고 보면 되고요. 무기물은 안 썩는 거. 요런 책상 같은 거, 칠판 같은 거, 이런 거는 유기물일까 무기물일까? 무기물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쵸? 네. 그러니까 썩는 것은 유기물, 안 썩는 것은 무기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확한 용어상 명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떤 물질들이 조성을 분석했었을 때 탄소의 함량, C, 탄소가 함유되어 있으면 유기물, 탄소가 없으면 무기물, 이렇게 구분하는 게 정확한 용어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CO나 CO2 같은 경우는요, CO나 CO2, 우리가 탄산가스라든가 일산탄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예요? 이거는 기체상 물질에서 이거는 무기물이거든요. 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정의를 어떻게 내려는 거냐면, 유기물은 탄소가 2개 이상 존재하는 물질을 우리가 보통 유기물이라고 구분해내야 됩니다. 알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썩는 것을 유기물, 안 썩는 것을 무기물 이렇게 보지만, 정확한 이제 우리 그 명칭상 보면 탄소의 존재 유무를 갖고 유기물인지 무기물인지 구분하는 건데, 예외가 있습니다. CO나 CO2 같은 경우는 무기물이기 때문에 보통 탄소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게 유기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해돼요? 됐지? 예. 그러면 요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유기물이라는 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수처리하는 데서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 수지를 접하시는 거니까 이런 개념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유기물이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오염물질입니다. 맞아요? 유기물은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오염물질. 유기물이 많은, 수중에 유기물이 많다라고 하면은요, 오염의 농도가 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쵸? 예.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조류가 미생물인데요. 미생물인데 유일하게 강합성을 하는